사이코패스가 어떤 여성에게 벌였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원룸 임대업을 했다. 당시 원룸치고는 나름 보안을 철저하게 만들었다. 철통 같은 보안의 원룸은 딸아이를 둔 부모님에게 인기가 많았고 덕분에 우리 건물엔 여학생이 많았다. 사건의 주인공은 입주한 지 3달쯤 된 여자애였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건물 출입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달라며 진상기를 보이는 학생이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있긴 했다. 가끔 방을 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정기점검 나올 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에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여자애는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하필 시기도 내가 방학 때라 원룸 건물은 거의 내가 지키다시피 했을 시기였다. 실랑이가 있을 뻔했었지만 부모님이 좋게 말하고 착각한 것이라고 타일러서 보냈다. 그런 어느 날 그 여자애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올라왔다.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끼워놨고 침대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왔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 있었다고. 여자애는 완전 나를 범인으로 확신한 듯 내 얼굴을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날 의심하는 눈치였다. 당시에는 CCTV가 현관에 1개, 주차장에 1개만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었다. 내 입장에선 과대망상증인 여자의 말을 듣고 증거를 잡자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CCTV를 늘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신 내가 갖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작은 음료박스로 위장한 뒤에 여자애가 사는 복도에 숨겨놓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의 카메라는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2시간마다 내려가서 비우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일 동안 반복하니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3일간 아무 일도 없었기에 포기하고 카메라를 회수했지만 하필이면 4일째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우리 집 문을 노크했다. 정황을 듣고 여자의 방으로 가서 안을 봤더니 벽천지에 반짝이는 펄이 범벅이었다. 여자애가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범인을 잡겠다며 문 손잡이에 자기가 쓰던 화장품 펄을 발라두었던 것이다. 범인이 침입할 때 흔적을 남기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 범인은 마치 이 여자애를 조롱하듯이 방 안에 온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까지 펄을 찍어 두었다. 여자의 증언대로 경찰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손이 닿는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수도꼭지,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레버까지 조사를 했다. 내기 흔적이나 펄 자국은 당연히 없었지만 4일 동안 비운 여자의 방의 세면대는 마치 방금 누가 샤워를 한 듯이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결국 나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메라에 찍힌 게 없나 돌려보기 시작했다. 2일째 되는 날 밤 11시쯤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비어있는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3일째 영상엔 움직임이 없었다. 비어있는 4일째 방에서 빠져나간 듯 싶었다. 수상함을 느낀 난 그대로 경찰서에 진술했고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여자친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자신의 자취방에 불러들일 목적으로 남자친구가 벌인 짓이라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학교에 갔던 사이 몰래 여자의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흔적들을 남기는 공을 들이기를 한 달. 여자애가 이상함을 눈치채 남자친구에게 겁먹은 듯 이야기를 하면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같은 얘기들을 해주며 겁에 질린 여자에게 무서우면 자고 가라고 하던 것이었다.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정점이 그날이었던 것이다. 여자애가 방문에 함정을 설치한 얘기를 듣고 발라놓은 펄보다 더 많은 양의 펄을 손에 떡칠해서 고의적으로 도배를 했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자기랑 동거를 할 거라 생각해서 벌인 짓이라고 한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경찰이 왔던 날에 그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를 감싸 안으며 아주 자상하게 위로했다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겁을 먹을수록 자상하게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또 어떻게 겁줄까 궁리했을 것이 아닌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유형의 정신병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